네, 요즘 시장이 참 복잡합니다. 오늘 새벽 반도체 쪽에선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를 줬는데요. 그럼에도 간밤 뉴욕 증시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이탈 보도 여파로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식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던 연말 공모주 시장 이례적으로 과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X의 2026년 IPO 공식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우주항공주 또 내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장의 온도와 투자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염정 인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이 소식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네. 마이크론 실적, 이 AI 거품 논란에서 좀 향후 반도체 AI 쪽 분수령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악재와 마이크론의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오라클 같은 경우가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이탈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픈 AI 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가 이에 따른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오라클을 중심으로 해서 AI 주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마이크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마이크론은 시간 외에서 한 7% 안팎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그리고 조정 EPS 같은 경우가 컨센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년 다음 2분기 가이던스까지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매출 기본값이 187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분에서 조정 매출액 역시도 기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AI 시장 그리고 HBM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내년도 업사이클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 상당히 좀 겁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새벽에 그 오라클 속보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좀 우리 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마이크론 호재가 터지면서 약간은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번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 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은 전반적인 AI주의 거품론을 잠재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사이클 그리고 HBM을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내년도에 공급 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되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단가 인상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도의 영업 전망치에 대한 상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주가가 좀 횡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간 분위기 그리고 일단 내일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유력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내년도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은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주 시장 이야기 네. 해볼 텐데요. 그 12월 이번 달 들어서 상장한 기업 7곳 중에 6곳이 그 상장 네.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보통 연말하면 그 공모주 시장 비수기라고들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2월은 IPO 시장의 비수기입니다. 네.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에는 전반적으로 2023년,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곳에서 7곳 정도가 상장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신규 상장 12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2월에도 IPO 시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최근 이런 상장주들의 주가 등락폭은 상당히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또는 따따블을 성공한 4배 이상 시초가 대비해서 4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 12월에 이런 IPO주들의 상승은 기존 주도주들의 부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재를 포함해서 시장 지수는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자금들이 일부 IPO 시장으로 좀 넘어간 분위기도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험 자본 공급 확대, 특히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중소형 종목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IPO 종목들의 최근 그 열풍이 좀 거세지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공모가 대비해서 대부분 다 상승한 분위기고요. 네. 최근 이제 공모주에 대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장 이후 바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하는 이런 물량보다는 네. 보유하고 있는 물량 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모주 열풍이 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에임드 바이오라는 IPO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 공모가 11,000원에서 4배나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뭐 주가가 다시 급락하진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도 앞서 말씀 주신 뭐 의무 보유 확약 우선 제도 같은 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번 12월에 가장 좀 스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가 11,000원이었고요. 고점이 지금 8만 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네.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첫날 4배 상승을 하고 그 후로도 주가가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도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종목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장 전에 기존에 이제 미국 기업과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독일의 베링거 인거하임과 1조 4천억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네. 상장 전에 이미 3조 원대의 기술 이전 공동개발 계약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출 그리고 적자인 상황입니다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신규 상장 종목인 알지도믹스도요. 지금 따따블 지금 4배 상승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 네. 최근 IPO 시장의 열풍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그룹까지 네. 이렇게 4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또 그 어묵으로 유명한 그 네. 삼진식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정말 높아서 놀랐거든요. 3,225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이게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공모주 시장 그럼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삼진식품, 그러니까 어묵 제조 기업이죠. 지금 시장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AI 관련주, 그리고 이런 그 식품업체까지 해서 업종을 지금 가리지 않고 신규 상장주들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주도주들, 기존에 이제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조선주, 방산주, 그리고 최근 전력기기 등 대형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부진해서 수급이 사실 이동할 곳이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이런 IPO 시장의 열기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좀 다소 좀 가열 경쟁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부분의 제도 개선에 따른 부분으로 이 투심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국내 IPO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내년에 상장 앞둔 스페이스X잖아요. 네. 시장에서 스페이스X IPO 규모를 3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4조 원 규모로 보고 있던데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네, 일단 스페이스X의 지금 가치를 1,00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자금 조달, IPO를 통해서 44조 정도를 자금 조달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규모는 기존의 가장 최대 규모였던 2019년에 아람코 기업이요 42조의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스페이스X가 조달 금액으로는 가장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람 스페이스X, 네. 네.
네, 아람코 정도라면 그럼 한 네.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고 있는 곳인데 그 정도로 그럼 스페이스X가 바로 치고 올라올까요? 이게 자금 조달 네. 아, 규모입니다. 네네. 전체 자산의 규모는 지금 1,0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1,000조라는 규모도 2023년에는 230조 원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지금 음. 2년 새 거의 3배 넘는 가치가 지금 상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AI주들의 과열 양상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네. 그에 따라 스페이스X의 내년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게 이렇게 좀 대형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우주 산업 쪽에서 지금까지는 좀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기준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자본 조달도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 속도, 집행 속도도 또다시 개선되면서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우주항공 산업은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시장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이 좀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내년 IPO 시장 올해보다 좀 더 뜨거워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 좀 10조 원 이상 대여급들이 줄줄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연초, 상반기에는 대형 IPO가 좀 몰려 있고요. 네. 후반기로 갈수록 좀 중소형 종목들이 IPO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연초 효과 그리고 신주 상장주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T 현대 로보틱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올해 하반기에 가장 섹터별로 상승률이 높았던 게 로봇 섹터인데요. 네. HT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신사라든지 구다이 글로벌 같은 소비주 쪽에서 구다이 글로벌은 화장품 업체인데요. 네네. 지금 국내 규모로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R 다음으로 가장 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같은 종목들도 상장 이후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년 IPO 시장, 올해 연말 공모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이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도 그리고 또는 비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인벡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